핵심 46번 철탑의 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수직하중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선이 하나가 있다. 전선은 금속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선 자신의 무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전선의 무게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중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중. 이걸 WI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이 되게 되면 눈이 오게 되죠. 그래서 눈이 와서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게 되고요. 그러다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얼겠죠. 그래서 눈과 얼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빙설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요 WC다라는 문자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들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슨 하중이라고 그래요? 수직하중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전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전선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바람에 의한 하중을 뭐라고 부르느냐? 풍압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풍압하중을 WP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풍압하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자, 수평 횡하중 그럽니다. 횡하중이요. 또 하나는 수평 종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횡하중이다 라고 하는 건 전선로 방향, 전선로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바람이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 설계를 계산할 때, 지지물의 설계 하중을 계산할 때 가장 큰 하중으로 작용을 하죠. 하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중이요. 그게 수평 횡하중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하중이다라고 하는 건 전선로 방향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바람이죠. 이렇게 부는 바람이요. 네, 참고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수평 횡하중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선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불어온다 그랬죠. 90도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합성하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합성하중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전선이 하나가 있고요. 전선에는 WI다라고 하는 전선의 자중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빙설하중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이걸 WC 이렇게 표기했고요.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놈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이동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풍압하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풍압하중이요. 이걸 WP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합성하중은 얼마가 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벡터의 합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시작점하고요, 끝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가 끝났잖아요. 이걸 우리는 합성하중이다.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 이걸 합성하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합성하중이요. 자, 얘는 빗변의 크기가 되죠. 얘가 직각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얘의 크기, 얘가 높이죠. 높이가 결국은 WC 빙설하중에다가 WI 자중을 더한 거고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WP죠. 자, 이걸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합성을 계산하게 되면 얘를 W0라고 얘기했을 때 루트 하기를 WC 플러스 하기를 WI 얘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WP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합성하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여기에서 WC다라고 하는 얘를 무슨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빙설하중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만약에 고온계가 된다면, 고온계요. 고온계다라고 하는 건 따뜻한 지방을 얘기하죠? 따뜻한 지방에는 뭐가 없어요? 빙설하중이 없겠죠. 눈이 없을 테니까요. 빙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계에서는 합성하중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온계 쪽에서는 합성하중을 구하라 그러면 루트하기를 WI의 제곱 플러스 WP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중에다가 빙설하중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 고온계에서 하는 거다라는 개념 좀 알아두도록 하시죠. 이 개념을 섭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입니다. 보통 송전선로에서요, 표준 철탑 설계를 할 때, 철탑 설계를 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하중은 어떤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풍압하중이라고 그랬죠. 풍압하중. 그럼 풍압하중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한 적도 있죠.
수평 횡하 중이다라고요. 이것도 풍합하중에 들어가 있었죠. 풍합하중은 수평 행하중이 있고 수평 종하중이 있었죠. 종하중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크게 지지물의 하중을 전달하는 게 누구다? 수평 행하중.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하중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풍합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